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쁘신 중에 이렇게 일부러 저희 그 방송국에 이렇게 인터뷰 요청하시고 또 저 박샤론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 2시간밖에 주무시지 못하면서 이렇게 일부러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곳은 2019년 8월 25일 동묘입니다. 바로 이 동묘에 대해서 제가 지나는 박샤론인데 제가 늘 존경하는 월드스타이신 백병찬 선생님은 여러 가지 각 방면에 해박한 지식이 있으시고 현재 국민 새 정당 수석 대변인으로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묘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심지어 석학들도 박사들도 잘 모르고 그리하여 오늘은 해박하신 백병찬 대변인을 통하여 오늘은 동묘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동묘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동묘라는 곳은 관우사당입니다. 중국의 관운장 있죠? 관우사당. 그런데 이 사당이 작년에도 이렇게 문을 이렇게 닫아놨는데 왜 닫아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동묘에는 엄청난 그 골동품들이 많이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을 여기로 다 몰아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관우의 사당이 있다는 것을 왜 국가가 이렇게 철폐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너무 아까워요. 예. 그래서 지금 참 신기한 역사적인 예를 들 때 명나라 신종의 꿈에 네, 맞아요. 관우가 나타났다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그게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때 임진왜란이 7년인가 됐잖아요. 네. 그때 명나라 신종에게 갑자기 관우가 나타납니다. 관우가 나타나서 형님은 전생에 유비였는데 지금 명나라 신종으로 환생을 했고 나는 사람을 많이 죽여서 관우는 인도 환생을 하지 못하고 신으로 떠다닙니다. 그런데 막내였던 장비가 선조로 환생을 해서 지금 조선의 왕이 됐는데 지금 외적이 침투해서 외적들 때문에 지금 막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형님께서 군사 10만을 내어주십시오. 요 신기한 꿈을 임진왜란 당시에 명나라 신종이 꿈을 꾸고 그 꿈 하나 꾼 것으로 인해서 이여송에게 10만 명의 군사를 우리나라에 보내준 겁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을 가지고 130척을 반 시즌 약 1시간 만에 격파했지만 그것 때문에 임진왜란이 끝난 것이 아니고 원래 율곡 이이 선생이 10만 명의 군사를 양병해라.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게 당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능한 선조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으로 그렇게 잘 싸웠지만 그때 이미 일본 육군은 우리 조선을 다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에서 보내준 10만 병사가 없었더라면 임진왜란의 끝이 안 났던 겁니다. 그래서 선조는 피난 가고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던 무능한 임금인데 하여간 우는 지독히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꿈을 꿨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 광해군 때 세워졌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동서남북 그러잖아요. 동이 제일 먼저입니다. 숭례문이 제1이듯이 여기다 동묘, 가장 으뜸이란 뜻에서 동묘라는 칭호를 주고 여기에 관우사당을 만들었는데 왜 이것을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철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중국에게 알린다면 중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를 다 올 것이고 그들이 여기에서 관우에게 참배할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 집집마다 관우상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도 관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막아놓고 알리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저도 지금 여기 오면서 카메라를 들고 동묘 부근을 봤는데 이곳이 조그만 리모델링을 화려하게 하고 예. 국제적인 시설을 만들면 관광객이 얼마나 오실 것 같습니까? 얼마든지 중국 관광객이 여기 반드시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명나라 때 신종의 꿈에 관우가 나타나서 형님은 전생에 유비였는데 지금 명나라 신종이 되어 있고 관우는 사람을 많이 죽여서 그냥 신으로 떠돌고 있고 막내 선조가 조선의 임금이 됐는데 조선을 구해야 됩니다. 이 꿈을 명나라 신종이 꾸고 10만 병사를 보내줘서 임진왜란을 종식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도 잘 싸웠지만 그것 때문에
조선이 임진난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중국에도 이런 고마운 것이 있기 때문에 알릴 건 알리고 요 사실만 잘 알린다면 중국의 모든 관광객들은 여기를 제1의 아마 관광지로 삼고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이나 이 관계 당국에 이런 사람들이 비서 때 놀러나 가려고 그러지, 이렇게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철폐하고 있습니다. 미친 자들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일본을 그렇게 때려 부수고 괴롭힌 이순신 장군을 일본은 오히려 신으로 모신다는 게 아이러니입니다. 일본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은 매년 남해에 와서 이순신 장군에게 제를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이 쓰는 칼도 전부 장식용이라고 그러고 이순신 장군은 병약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다 역사학자들이 표현했습니다. 이 친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중국과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우리가 일본과는 또 어떤 사이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일본이 무역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네. 난징 대학살 같은 것은요, 지금 중국이 워낙 나라가 크고 여러 민족이 살다 보니까 그들이 단합이 안 돼요. 지금 중국에서 저지른 난징 학살 같은 이런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진다면은 일본은 지금 침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중국과 이 관훈장을 인연으로 해서 우리는 중국과 함께 일본을 쳐 부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만약에 일본과 사이가 나쁠 때 혹시 또 미국이 한국을 배신하지는 않을까요? 미국이 한국을 배신한다는 참 바보스럽습니다. 과거에도 미국이 일본하고 타협을 했어요. 조선은 미국에서 일본이 다스리게 두고 필리핀은 미국에서 다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잘못으로 인해서 6.25 때 미군 5만 4천 명이 죽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했고, 또 미군 3만 6천 몇 명이 전사하면서 네,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구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우리 한국을 그렇게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현 정권에서 반미 감정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그런 말 하고 싶습니다. 옛말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런 말 있죠. 일본을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일본이 높다 하되 미국 아래 메이로다입니다. 일본 이번 무역 보복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만 끝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뭐가 겁나는데. 미국은요 이빨 빠진 늑대입니다. 군사가 없어요. 막말로 우리나라 소령이나 대령 하나가 배터기 몰고 핵을 하나 때리고 돌아와서 나 죽겠습니다 하면 하는 사람 죽으면 됩니다. 또 천만이 서면 살리면 됩니다. 일본은 보복을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일본 자위대는 국경을 못 넘어요. 일본은 군사가 없어요. 이빨 빠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예, 미국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절대 미국하고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미국하고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도 주변 분들이 항상 미국에 감사하고 미국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당연히 있는, 고맙죠. 예,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네. 우리 선생님의 이제 대통령 선거를 나오셨을 때 네. 이국가 일체제 한미 연방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국가 일체제 한미 연방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와이처럼 미국에 50 몇 번째 주로 들어가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겁니다. 이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없어지고 미국만 삽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이국가 일체제 한미 연방제력은 전 세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구체적으로. 한국인이 만약에 미국에 가거든 미국에서 미국 국적을 주고 미국의 시의원, 구의원, 대통령 출마 선언하고 미국인으로 살면 됩니다. 살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국민으로 살면 됩니다. 대신에 미국 국민도 대한민국에 오면 한국 국적을 주고 한국에 와서 한국 법을 지키고 살면 됩니다. 그게 두 나라가 건재하는 거예요. 자,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는요, 이 명나라 조선 때도 임진왜란 때도 명나라 신종이 군사 10만 명을 대주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나 조선은 그때 없어진 겁니다. 한국은 지리 조건으로 볼 때 혼자 독립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정치의 뜻을 두느냐? 지금까지 모든 정치인들이 다 서로 싸우기만 하지 정말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지리 조건으로 전 세계에
예? 중앙입니다. 한국이 중앙이에요. 우청룡, 야청룡 500곳 등등해서 최고의 명당 자리가 대한민국입니다. 언젠가는 대한민국에 인해서 세계가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것은 스위스처럼 영구 중립국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구 중립국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과 이국가 일체제 한미 연방제를 하면 됩니다. 그거 하는 순간에 우리는 일본을 능가하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은 미국, 한국은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단번에 올려놓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이 한미 연방제를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절하면 중국과 하면 됩니다. 중국과 한중 연방제라도 해야 됩니다. 한국은 그러지 않고 안 됩니다. 만약에 먼저 번에도 그 우리나라 명성황후 있죠? 네. 명성황후 수구파 청나라와 인연을 끊지 않고 고종황제가 단독으로 청나라를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일본에게 나라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종이 귀가 얇아서 청나라를 배신했기 때문에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이 스위스처럼 영구 중립국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최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스위스처럼 영구 중립국이 되는 것이 세계 평화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예. 갑자기 위협적인 장사포를 2발이나 쏘았는데 예. 이게 지금까지는 중국 러시아의 기술을 받아서 만든 미사일이 아니고 이번에는 북한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북한의 속내가 무엇입니까? 북한은 뭐 김일성 그때 3대 동안 핵을 만들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핵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그 장사포가 아무리 위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상한 겁니다. 너들 뭐 또 해봐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막아야 되거든요. 안 막고 있거든요. 왜 안 막아요? 너희들 멋대로 해봐라 이겁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방조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좀 염려되는 게 과거 미국 대통령과는 다르게 이 트럼프는 예, 방조하는 겁니다. 한미 맞습니다. 연합 군사 훈련을 돈이 아까워서 예. 그 미국의 국가 예산을 아끼려고 한미 군사 훈련을 안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사상이라면 장사권에 불과한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리면 미국은 침몰합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한중 연방제를 한다고 칩시다. 소련, 러시아, 한국이 똘똘 뭉쳐버리면요. 그까짓 거 서방 문 닫고 살아도 아시아에서만 자급자족해도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더 무서운 거예요. 미국이 한미 연방제를 안 받아주면은 미국이 바보입니다. 이따 다시 토론하시죠. 예,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일본의 첨단 부속이나 소재를 받아야 만드는 게 너무 많아서 저 한국에 상당한 쇼크를 받는데 이 일본의 무역 보복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미국하고 관계만 회복되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말 한마디만 하면 일본 아베는 깨갱합니다 그냥.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도 예측했고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까지 응원하고 지지했는데요. 이상하게 트럼프가 북한 편을 들고 한국을 버리는 느낌이 드는데 왜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북한 편을 들 수도 없고 한국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갑자기 마음이 변한 것 같다. 이게 과연 어떤 북한의 어떤 술수에 빠져든 게 아닌가 염려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저속한 기자회견 좀 방해하지 마세요 좀 제발. 이따 끝나고 얘기해요. 예, 지금 트럼프가 갑자기 마음이 변한 것이 혹시 북한의 어떤 술수에 걸린 게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천재예요.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이나 유튜브를 보면 우리 한국의 정치 경제 방송국의 핵심 멤버들이 북한에 가서 기쁨조와 하나의 어떤 섹스를 하고 아이를 만들었다는 설인데 이걸 믿어도 되겠습니까?
글쎄 나도 좀 의아한데 믿으면 나도 그렇게 믿어지기도 합니다. 네,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어떻게 된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미국이 한국을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격암조록이라든지 정감록 아니면 성경까지도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언서는. 네, 지금 한국 전쟁 때 미군이 5만 4천 명이 죽거나 부상을 했고 실제 전사자는 3만 6천 명 정도가 죽었는데 500 몇 명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미 관계가 거의 부부 관계나 마찬가지인데 맞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한국을 배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신하지도 않고 배신한다면은 미국이 약화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허경영 총재라는 분이 계신데요. 네. 상당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많은데 그분의 어떤 공약 중에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몇 천에서 몇 억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 대한민국의 어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다스리는 국민에게 주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때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5천 몇 조였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7천 몇 조였습니다. 지금 1천 몇 조가 돼요. 나라빚이 1경이 넘는데 허경영이 말대로 어디서 돈을 갖다 준단 말입니까? 이것은 국민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주는 것도 좋지만 이건 벌써 그것을 믿고 허경영을 따르는 자들이 IQ가 2자릿수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허경영처럼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줄 돈이 없어요 지금. 잘못하면 IMF가 또 올 수도 있어요. 이런 때인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어떤 군사 전문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미사일이나 탱크, 잠수함 등의 설계도가 혹시 북한에 간 게 아닌가 하는 신문 기사도 있는데 이걸 믿어야 되겠습니까? 북한뿐 아니라 엄청나게 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고위 공직자는 정년퇴직하고 8년 동안 해외에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국가 기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해외 유출이라든지 좀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한 것인데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창의성이 좋고 재능이 많고 하는데 그 어떤 입시제도 영어 수학 중심의 어떤 그 주입식 교육으로 아이들이 상처받고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사에 의해서 어떤 비인간적인 대우로 상처받고 자살하는 아이가 많은데 그리고 지금 퇴학당하거나 자퇴한 아이들이 많은데 왜 아이들이 잘못하면 퇴학시키면서 악질적인 교사들은 퇴학을 안 시키는지 어떤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썩었습니다. 교육자들 자질이 없어요. 옛날에 스승은 아버지처럼 존경해야 되는데 지금은 스승이 없고 전부 장사꾼입니다. 돈 줘야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을 독일식으로 이스라엘식으로 재능 맞춤 교육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교육으로 가다가 나라 망합니다. 그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38선 전방에 철책을 없애고 GP초소를 다 없애는데 그 언론을 보면 드론이 있고 우리는 CCTV 카메라가 확실한데 그런 전자장비가 있는데 그런 GP초소나 철책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책이? 지금도 아마 미국에 힘이 없다면 이미 월남처럼 공사나 됐을 겁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군인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 국군들이 지금 북한 대군을 막겠습니까? 미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망할 짓이죠. 그리고 좀 무서운 것은 현재 그 우리나라 철도나 도로망, 가스, 전기, 수도, 댐이라든가 우리 그 어떤 핸드폰이라든지 모든 게 전자제어 컴퓨터 시스템인데 북한의 사이버전이 내 능력, 그 어떤 사이버 테러 능력이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 철도 도로망, 가스, 전기, 수도, 댐 이런 핸드폰망에 어떤 그 해킹으로 회방을 한다면 우리나라 군부대에도 어떤 타격을 입지 않을까요? 타격은 분명히 입지만 그네들도 함부로는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군사력도 옛날 6.25 때처럼 일방적으로 밀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포 한 방이 넘은다면 북한도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이 쉽게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여야다 300명 국회의원을 볼 때
뭐 웬만한 뭐 중고등학생만도 못하는 그런 언행을 보이고 일반 국민보다도 어떤 양심이나 어떤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정작 쓸만한 인재, 정말 어떤 돈 문제나 명예나 어떤 인기 같은 걸 버리고 진정하게 나라를 살리려는 분들이 정치를 하고 싶어도 공천원금 수십억을 못 내서 못한단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치가 망칩니다. 쓸만한 사람은 정계에 나갈 수가 없고 도둑질이 했던 강도에서 돈 많은 사람이 공천원금 내고 돈 풀어서 국회의원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썩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정권을 김종필 씨한테 이양했다면 김재규 씨에게 총에 맞지 않았을 거라는데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죠. 아마 지금 그렇게 됐다면 일본 이상의 경제 대국이 됐을 겁니다. 그 지금 현재 일본에서 한국의 그 자기네 소재나 부속을 수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의 첨단 소재나 부속이 북한으로 가서 그걸로 북한이 미사일을 만들기 때문에 한국에 수출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핑계입니까? 그건 핑계죠. 절대 핑계입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보수익의 유튜버들이 참 애국심을 갖고 애쓰시는 걸 늘 고맙고 감사한데 왜 보수익의 유튜버들이 힘을 합치지 않고 왜 싸우는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보수 하는데 한국에 보수가 거의 없습니다. 보수라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인데 헌법 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헌법 1조가 지금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나라 돈을 소비하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나는 뭐 어떤 사람 개국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것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 내외고 뭐 내년에는 뭐 520조까지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독일 경제를 거의 혼자서 떠받치는 그 유럽 경제를 떠받치는 독일의 1년 예산이 400조 내라는 말 듣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통일 독일의 1년 예산이나 우리 한국 예산이나 거의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교육 때문에 망하고 독일은 대학원까지 무상교육을 합니다. 네네네. 이렇게 되는 것은 정부나 관계 당국이나 그 국가 체제가 국민의 혈세가 전부 세입니다. 세서 엉뚱한 데로 쓰이기 때문에 실소유주들에게 잘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예산 400조 중에 200조가 낭비된다는 말이 일리가 있나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여야당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정치사를 자세히 보면 이 좌파들은 막 싸워서라도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싸워서 정권을 얻는데 우익은 감옥에 가면서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보수익이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익이 거의 없어요. 대개 국민들에게는 있는데 정치인 중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는 있는데 정치인들은 자기네 패싸움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행동을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일본 경제는 그 스케일이 독일 경제와 한국 경제를 합쳐야 일본 경제 수준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웃과 일체제를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대로 따라가서는 언제 나라가 도산될지 제2의 IMF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판국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여야 국회의원 중에도 어떤 공산주의 사상이 있거나 혹은 통일교나 몰몬교 같은 어떤 이단 종교의 정치 자금을 은밀히 받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믿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시간이 길은 것 같은데. 예, 이제 한 10분이면 이제 현재 24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끝나야 돼요. 네, 그럼 선생님 잠깐 쉬었다가 다시 2부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